네, 연봉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연봉 되면 사실은 성공한 직장인이죠. 근데 거기까진 좀 어렵더라도 다들 몸값 올리려고 열심히 회사 생활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고액 연봉자들이 더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 교묘하게 그걸 가리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는 여러분이랑 저만 알게 되는 내용일 겁니다. 뭐 맞더라도 알고 맞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매달 나가는 지출 규모가 있잖아요. 이게 연봉이 높아질수록 높아지겠죠. 그래서 고액 연봉자일수록 지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한 달만 월급이 끊겨도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연봉만 높으면 진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고정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해보면 뭐 아반떼만 타도 행복하죠. 근데 연봉이 한 1억쯤 되면 한 제네시스 정도는 타야지 좀 품위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이가 있다면 비싼 영어 유치원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또 대출을 뭐 많이 받아가지고 상급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뭐 대출도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연봉 많으면 그만큼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상급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이자는 커질 테고요. 고소득자가 될수록 월급이 내 품위 유지를 위한 유지비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수준이 넘어가면 그 이상 되는 소득은 사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많은 것들로 채워놓으면 좀 어떨까요? 회사에서 월급이 끊기게 되면 이 모든 생활이 붕괴되겠죠. 이거는 사실 짊어진 가족의 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공포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들은 점점 더 회사에 목숨 걸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황금 수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런 통용되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는 꽤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개인의 과소비 성향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여기에 적용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출은 소득이 있는 만큼 증가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뇌가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생기는 원칙인데요. 또 쾌락 적응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연봉이 상승하게 되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 연봉 상승의 기쁨은 한 3개월이나 갈까요? 많이 못 갑니다. 하지만 연봉이 상승하게 되면 지출의 수준도 높아지죠. 그래서 이 높아진 소비 수준도 금방 당연한 기준이 돼버립니다.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을 다시 낮추는 거는 사실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높아진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회사라는 시스템에 더 강력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냥 무슨 뭐 법칙이 어떻고 쾌락 적응이 어떻고 이렇게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많지 않나요? 대기업 부장님이시면서 연봉은 한 1억 5천 되고 남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그런 대기업 직장인분들 많잖아요. 보통 이렇게 자녀는 유학가 있기도 하고 서울에 또 아파트는 자가로 가지고 계시고 아파트는 보통 서울 자가로 있으면 자기 돈으로 사기는 어려웠을 거고 대출금을 받으셨을 건데 이자가 매달 한 3,400만 원씩은 나갈 겁니다. 뭐 자녀가 유학가 있으면 생활비를 보태줘야 되니까 못해도 1, 200은 나가겠죠? 회사 안에서는 또 어떠겠어요? 임원 승진하라고 압박을 할 거고 후배들은 치고 올라올 겁니다. 진짜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히 그냥 어디 양평 같은 곳에 전원주택 지어서 살고 싶을 테지만 또 매달 카드값, 대출 이자 이런 거 생각하면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인의 주 직장 은퇴 연령이 평균 49.3세입니다. 근데 또 기대 수명은 83세예요. 그럼 남은 한 30년 이상의 세월을 퇴직금이랑 국민연금으로 버텨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버틸 수는 있고요. 문제는 없겠지만 불안하잖아요. 국민연금이 지금 나오는 것만큼 지금 20대, 30대들에게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나오리라는 보장은 또 없고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와서 그런 분들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회사형 인간으로 최적화된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최적화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회사 바깥으로 나가면 그거는 오히려 지옥입니다.
물론 뭐 임원이 되고 정년까지 버티는 거는 엄청난 인생의 성취입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결국에 그거를 이루었다고 할지언정 노동소득의 연장일 뿐이죠. 아무리 고액연봉자라고 해도 이제 본인의 시간 그리고 돈을 1대1로 교환하는 구조에 있다면 그 교환이 멈추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은 가시지 않을 겁니다. 이 회사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장하는 건 이번 달 월급 그것뿐이에요. 결국에 답은 하나예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회사의 시스템이 아니라 나만의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하지만 회사만으로 불안한 사람이라면, 백도 없고 줄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이거는 꼭 이루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월급의 100분의 1이라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게 뭐 배당주 투자일 수도 있고요. 무자본 창업일 수도 있겠고요.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소유권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결국에 회사 거예요. 근데 퇴근 후에 만드는 나의 시스템은 정말 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한 굴레 속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프로토 운영 매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데 또 그런 그 매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형태인데요. 만약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저한테 온다라고 하면 굶어 죽지는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회사 월급을 더 올리려고, 몸값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불안하진 않습니다. 저만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주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블로그나 유튜브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거고요. 저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제가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저리 제가 얘기를 하면서 직장인 분들이라면 꼭 사회 시스템에 가려져 있는 이런 민낯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죠. 직장인, 회사원들이 알았으면 좋을 내용,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내용, 아니면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창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제 채널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보들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 제가 또 많이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